자, 오늘 1일 테스트 먼저 보고 시작하죠. 1일 테스트 자료. 자, 저번 주에 했던 거 보면은 우리 기반 시설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뭐로 바뀌죠? 기반 시설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 군, 계획, 시설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이 사업들은 맨 처음에 계획을 만들고 합니다. 계획을 만들고. 그래서 시설 사업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뭐죠? 거기 1번에 단계별 집행 계획. 그래서 시설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단계별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죠. 그래서 1단계는 얼마 안에? 3년 안에.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으로서 이 계획에는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2번. 자,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죠, 시행자.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였습니까? 입안권자라고 했죠. 입안권자. 그래서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2번도 옳은 지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입안권자,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 그다음에 3번.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네,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할 때 원칙은 항상 무슨 법을 준용한다고 했죠? 공치법을 준용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이고 4번. 자, 여기 기반 시설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사업을 얼마 동안 안 하면 관리 계획 결정이 실효가 되죠? 20년. 실효는 20년. 그래서 4번에 20년이죠. 실효되는 건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그다음 5번.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10년 내에 요거 매수 청구권이죠.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지목이 뭐인 토지죠? 대인 토지 소유자가 청구를 합니다. 원칙은 누구한테? 특광시군. 원칙적인 시행자인 특광시군에게. 아까 원칙적인 시행자가 특광시군이었으니까 2번 지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원칙 특광시군이죠. 이 사람이 사업을 10년 이상 안 하고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를 하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6번.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수립합니까? 일부에 수립합니까? 일부에다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야영원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말하죠. 그 다음에 7번. 시장 군수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방금 6번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어디였죠? 일부. 그 일부가 어디냐면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정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등등등 이러한 곳들은 전부 지정해도 됩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시면 책에 93페이지 9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임의적 지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인데 그 일부가 어디냐면 여기 다음 94페이지에 나오는 곳입니다. 94페이지에 나오는 곳들 2번부터 보면은 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정사업지구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이러한 곳들의 다시 앞에 와보시면 93페이지 맨 밑에 전부 지정해도 됩니까? 네, 된다고 돼 있는데 거기 제가 보는 책에는 전부가 있는데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 말 뒤에는 무조건 일부만 지구 단위로 만드니까
근데 그 일부가 어디냐면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입니다. 이러한 곳들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원칙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고 해놔서 거기 틀린 지문이죠. 도시개발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8번 보면은 우리 개발행위 허가 대상 행위가 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허가권자 누구라고 했죠? 특광시군. 국계법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특광시군이라고 하십시오. 그냥 닉네임을 특광시군으로 바꾸시던지 좀. 특광시군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원칙 특광시군입니다. 근데 이 허가 대상 행위를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죠? 방금 한 5분 전에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맨 앞에 도시 개발 사업으로 건물을 건축하면 허가를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안 받는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집니다. 그럼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겠죠? 근데 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곤란한 데 지정하는 게 뭐죠? 그래서 9번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이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해요. 곤란한 지역. 그 다음에 10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이 끝난 곳에 지정하는 겁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지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상공이 아니라 녹간농자에 지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 녹간농자 중에 개발 수요가 높아 앞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그 다음에 저번 주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차 한번 써보면은 자 도시개발법. 이 도시개발법은 역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가 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가 도시개발법.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도 방금 도시군 계획 사업이었습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해서 이런 계획 사업들 할 때는 맨 처음에 뭐 한다고 했죠? 계획 만듭니다. 해서 개발 사업 할 때 만드는 게 개발 계획이라고 했었죠? 개발 계획. 그 다음에 사업을 어디서 할지를 정합니다. 그게 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을 이건 아마 177페이지인가 나오겠죠. 177페이지에 그림이 나올 겁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이제 뭐 하죠? 사업을 누가 할지 시행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있죠. 실시계획. 그리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요거 뭐 받아야 되죠? 인가 받고 그 다음에 고시한 후에 인가를 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용 방식, 그리고 하나는 한지 방식. 이렇게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이자 도시개발법의 목차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요 개발계획까지는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182페이지입니다. 일단 개발 계획은 누가 만들죠? 지정권자가. 개발법은 싹 다 지정권자가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그 다음에 원칙은 개발 계획 언제 수립하죠?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죠. 근데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기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예외라고 돼 있는 부분 그게 개발 계획에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죠? 아니 공모가 있을 텐데 공모 본문에 밑줄 쳐져 있을 텐데 공모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뭐 자연 녹지 틀린 거 아닙니다. 박스 안에 말고 그 전에 일단 본문에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외의 지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상공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 이하죠? 30% 이하인 지역 여기를 제가 묶어서 뭐라 불렀죠? 미개발 지역 이러한 곳들은 투기 우려 때문에 구역을 먼저 지정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이런 데서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자 이것만 보시고 개발계획은 이제 구역 지정 보겠습니다. 구역 지정 다시 앞으로 178페이지 자 이제 사업을 어디서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뭐 시험에 나오는 거 말씀드렸죠.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각각 한 문제씩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구역 지정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일단 제목을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랑 요 우리 책의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저는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페이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누가 지정하냐라는 누가 당연히 지정권자가 지정하겠죠. 근데 그 지정권자가 누구냐라는 걸 여기서 배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냐라는 거 그게 이제 지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지정할 때 최소 규모는 얼마나 돼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려면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나눠서 너무 크면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각각의 요건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합니다. 어떨 때 해제를 하는지 이런 해제 사유들 크게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씩 해결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자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일단은 요거 보기 전에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냐 어떻게 지정하냐라는 거 보기 전에 전제를 하나 깔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관리계획의 결정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이랑 똑같다 이렇게. 그러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원칙 누구죠? 그 다 특광시군 하시면 안 되고 특광시군은 계획을 만드는 사람.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에서 특광시군이 만드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특광시군이 만들고 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고 근데 대도시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시, 도, 대도시가 원칙적 결정권자죠.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도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지정권자가 됩니다. 178페이지 거기 맨 위에 1번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고 돼 있습니까? 그래서 가로 1번 제목에다 밑줄 하면 되겠죠? 시, 도, 대도시.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 도, 대도시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서 동그라미 1번이랑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까지 그걸 시, 도, 대도시를 쭉 풀어서 놓은 겁니다. 그 다음 가로 2번에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요거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올해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서 일단 요거는 1, 2월 달로 넘길 겁니다. 어쨌든 요것만 기억하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이랑 똑같다.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그대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된다라는 거. 오케이.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해보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협의, 그렇죠. 협의. 그래서 거기 가로 1번 박스에 2번 보입니까? 동그라미 2번? 가로 1번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보죠. 단 보입니까? 단?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거기 둘 이상 동그라미. 그 뭐 필기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둘 이상 동그라미 하시고 마지막 줄 밑 거기 협의 동그라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중간쯤에 둘 이상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항상 협의라는 글자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협의. 근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까요, 이거? 그렇죠. 시도지사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죠?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칩니다. 원칙은 협의해야 되는데 시도지사끼리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4번 보시겠습니까? 둘 이상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 도, 대도시 시장 간에 거기 밑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공식이라는 공식. 둘 이상 나오면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위에서.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일단 요 정도만. 그래서 뭐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유들은 제가 좀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1, 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누가 지정하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냐. 이게 지정의 절차입니다. 지정의 절차. 자, 근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뭐랑 똑같다고 했죠? 관리계획 결정이랑. 자, 관리계획을 입안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뭐 하죠? 관리계획 입안할 때 맨 처음에 뭐 하죠? 그거 정답은 기초조사. 그 다음에 뭐 하죠? 의견 청취하죠.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요렇게 입안을 한 후에 결정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협의. 그 다음에 심의. 이렇게 관리계획을 결정을 했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제목만 확인할 겁니다. 186페이지. (186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라고 돼 있습니까? 가로 1번 제목 뭐죠? 기초조사.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로 2번 제목 뭐죠? 주민 등의 의견 청취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은 189페이지 가로 4번에 189 가로 4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제목 뭡니까? 네, 협의심의. 그리고 나서 가로 5번에 지정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 다시 해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뭐랑 똑같죠? 관리계획 결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칩니다. 어떻게 하죠? 협의.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그 다음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이것도 관리계획 결정 절차랑 똑같습니까? 네.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관리계획 결정 절차랑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맨 처음에 뭐 하면 되죠? 기초사. 그 다음에 뭐 하죠? 의견 청취. 그 다음에 해서 지정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이랑 똑같다라는 거. 그것만. 그리고 지정의 절차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하면 되고 구역 지정권자가 누군지만 기억하십시오.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죠. 요게
180 여기 180페이지 가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인데, 자 거기 표가 하나 있죠. 그걸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우리나라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되죠? 남과 북은 그 정치 시간에 하는 거고 공부업 시간에는 도시 지역과 도시 외의 지역 이렇게 구분하죠. 오케이.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자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도시 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1번, 3번, 4번에 나와 있겠죠? 그 다음 공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도시 외의 지역에 지정할 때는 얼마라고 돼 있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도시개발구역을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지정할 때 면적은 얼마나 돼야 되는지 요건입니다. 지정의 요건 해볼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면적이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도시 외의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얼마죠? 1만이죠. 요거 기억하시고 한 장만 앞으로 가볼까요? 178페이지 맨 밑에 한 장만 앞으로 가면 되는데 여러 장 넘기면 안 되고 한 장만 178페이지 맨 밑에 거기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제가 4번에 써놨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나눠서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분할되고 나서 이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죠. 지정권자는 거기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할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할도 되고 결합도 됩니다. 이때 단 분할 후 동그라미. 각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이 거기 밑줄 각각 1만 이상. 각각 1만 이상.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입니다.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이 1만 이상.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보면 되고 가로 2번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 한번 보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어디에 지정하냐라는 건데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면적이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도시외의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계법에서 하나 안 보고 온 게 있는데 이 숫자가 국계법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여기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도시외의 지역은 30만 이상. 여기서 하나 유의해야 되는 건 보전녹지 지역. 요거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아예. 보전녹지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있죠. 근데 보전녹지는 아예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나오죠. 효과? 여기 아마 190페이지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라고 돼 있는데 자 보면은
뭘 그렇게 열심히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면은 여기 농림지역입니다. 이런 농림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죠? 네? 네. 도시 외의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 외의 지역이니까. 자, 이 농림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라는 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해서 일단 읽고 보죠. 가로 1번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계법에 따른 거기 쭉 밑줄 할 겁니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거기 밑줄. 단서는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19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저 옆에 아주 친절하게 페이지도 다 쓰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190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 용도지역은 이제 도시지역으로, 그 다음 원래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었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오케이. 자,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입니까? 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거 용도지역. 용도지역 어떻게 지정하죠?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용도지역,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거 안 하고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바로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입안, 결정, 고시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는 이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입안, 결정, 고시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 어떻게 지정하죠? 역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근데 이거 안 해도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가지고도 이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다시. 자, 여기 원래 농림지역이었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럼 농림지역에서 이제 용도지역이 뭐로 바뀌죠? 도시지역으로. 그 다음에 원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었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입안, 결정, 고시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안 해도.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그 다음에 뭐 가로 2번, 가로 3번은 됐고 가로 4번에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라고 보이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요 안에서 박스 안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근데 못 보던 게 하나 더 생겼습니까? 거기 밑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다음 페이지에 있죠? 다음 페이지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7번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다음 페이지라고 하면 바로 옆에 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 중목의 벌채. 해서 요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역시 특광시군입니다. 박스 위에 있습니다. 박스 위에 한 3줄 올라가 보면은 특광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에 하나 더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런 것들이 허가 대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할 때에는 특광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일단 건축물의 건축도 국계법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건축법 안 배웠으니까 그거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나무 심고 나무 베고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무 심어버리면 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나무 심고 나무 베고 이것도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허가받고 해야 되는 행위가 있다라면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예외. 얘네들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1번에 응급조치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면은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고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게 허가 받는지 어떤 거 허가 안 받는지 그런 것들이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 뭘로 봐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보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그 다음에 4번은 했고 이제 5번 해제 사유입니다. 192페이지 가보죠. 거기 3번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라고 돼 있죠. 해제. 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할까요? 사업이 잘 안 되면 해제할까요? 그렇죠. 사업이 잘 안 되면 해제를 합니다. 여기 볼까요? 구역을 지정했죠. 그리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시행자를 정하고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실시계획. 그리고 이걸 시행자가 작성을 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해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시행자가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해버리겠다라는 거. 3년 안에 안 하면.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죠. 이쪽에다가 좀 지우고.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시행자를 정하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3년 안에 안 하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이거 해제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제 시료 나오면 항상 나와야 되는 말이 뭐라고 했죠? 네, 다음 날에. 그 다음에 자,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 그 다음에 주상공유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이런 데서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럴 때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2년 안에 2년. 그 다음에 이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도 이제 뭐 해야 되죠? 시행자를 정해야죠. 그리고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겠죠? 요거는 역시 또 3년입니다. 3년. 안 하면 2년,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이거 해제해버리겠다라는 해제. 이렇게. 그래서 자, 책에다가 일단 표시해 놓고 볼 건데 거기 해제 사유에 동그라미 1번 볼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실제에서는 보통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구역 지정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구역 지정하고 나서 아까 시행자 정하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 얼마 안에? 3년.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3년. 해서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밑줄 합니다.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까지. 예전에 신청을 한번 빼고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에 무슨 말이 포함돼야 되겠죠? 다음 날이라는 게 나와야겠죠? 다음 날은 어디 있냐면 박스 바로 위에. 박스 바로 위에 다음 날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실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가를 받는 건 지정권자의 역할이니까 내 역할이 아닌 거죠. 나는 시행자로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까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얼마 안에? 3년 안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이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역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다음 날 동그라미 하시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구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그 뒤에 개발계획 미출.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나면 이제 시행자 정해야겠죠? 지금 알고 계신 거죠? 여기 구역을 지정하고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면 또 똑같이 이제 시행자 정하고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이건 얼마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에 3년 동그라미. 실시계획인가 신청 밑줄. 하지 아니하면 역시 또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화 시켜보면은 숫자 뒤에 실시계획 나오면 얼마죠? 3년. 숫자 뒤에 개발계획 나오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실시계획은 3년, 개발계획은 2년. 해제되는 숫자 이런 거 처음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외울 겁니다.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 안 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단서가 있는데 5년짜리 그건 다음에 할 겁니다. 놔두시고 일단 요렇게만.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 안 하면 2년,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 자 여기 이 농림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을 한 거죠. 자, 사업이 다 끝났죠?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를 계속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둘까요? 아니면 해제를 할까요? 네. 그래서 사업 다 끝났을 때,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도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박스 안에 니은. 도시개발사업의 밑줄. 공사 완료 가로 띄워놓고 공고일의 다음 날. 지금 계속 192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죠. 제가 페이지를 넘어가거나 할 때는 페이지를 불러드리거나 써드립니다. 별말이 없을 때는 그냥 항상 그 자기 시선 안에 뭔가 있을 겁니다. 거기 맨 위에 해제 사유의 동그라미 1번. 다시 올라간 겁니다. 위로. 동그라미 1번의 박스 안에 니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사업이 다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도 해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뭘 안 할 때도 해제를 하지만 사업이 다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도 해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안 할 때는 실시계획은 얼마? 3년. 개발계획은 2년. 안 하면 3년, 2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 다 끝났을 때도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 그 밑에 용도 지역 등의 환원 보이죠? 가로 2번에. 자, 보면은 여기 농림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근데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은 얼마? 3년. 개발계획은 얼마? 안에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둬야 됩니까? 원래 이 농림지역으로 환원시켜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세 번째 줄에 지정 전 동그라미. 지정 전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밑줄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다 끝났을 때도 해제를 합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택지를 다 조성하고 나서 해제를 할 때 공사 완료 공고일이 다음 날에 해제가 되면은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둬야 됩니까? 농림지역으로 환원시켜야 됩니까? 택지를 다 조성을 했는데 다시 이걸 농림지역으로 놔둬야겠죠? 그래서 뒤에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밑줄 공사 완료로 밑줄. 공사 완료로 지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밑줄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거. 요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냐 어떻게 지정하냐라는 건데 요건 제가 구역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이랑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관리계획 결정이랑.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원칙 누구였죠? 시, 도, 대도시.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도 원칙은 시, 도, 대도시.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 다음 어떻게 지정하냐라는 건데 관리계획 결정 절차랑 똑같습니다.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을 어디에 지정하냐라는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면적이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도시외지역은 30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여기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역시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권자 누구죠? 특광시군. 이건 특광시군.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 하시면 되는데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분할할 때에는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죠? 1만 이상. 그 다음에 해제 사유. 실시계획 나오면 얼마였죠? 개발계획 나오면? 안 하면 2년,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근데 사업 다 끝나고 나서도 해제를 합니까?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서 해제를 합니다. 그럼 여기를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가만 놔둬야 됩니까?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시킵니까? 환원시키죠. 다만 사업 완료를 한 해제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거. 요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입니다. 뭐 암기사항들 좀 많이 생략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다 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다음 구역 지정하고 나면 이제 뭐 하죠? 네, 시행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은 3장 해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1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 후보들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자, 크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나눠보면은 공공시행자랑 민간시행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95페이지. 첫 번째는 국가 내지는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국가나 지자체. 두 번째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미출.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됐고 뒤에 공공기관의 미출. 해서 그 밑에 쭉 나와 있죠. 공공기관이 뭔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등등등. 그냥 공공기관 나오면 앞으로 한국 땡땡공사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에 매입 공공기관 그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땡땡공사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뒤에 밑줄 정부 출연기관.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겠죠.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부 출연기관에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철도공단 밑줄. 두 번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뭐뭐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까지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이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인데 첫 번째 아까 공공기관에 보면은 한국철도공사 있었습니까? 그거랑 국가철도공단은 다른 겁니다. 그걸 두 개를 한번 바꿔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죠. 근데 국가철도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이고 두 번째 정부 출연기관들은 딱 정해진 사업만 합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공사입니다. 지방공사.
그러니까 아까 한국 땡땡 공사들이랑 지방공사는 또 다른 겁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이런 것들은 여기 공공기관이죠. 근데 지방공사는 걔네들이랑 또 다르게 요 4번에 지방공사라고 따로 있는 겁니다. 요것도 살짝 섞습니다. 공공기관만 할 수 있는 건데 그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거에다가 지방공사를 슬쩍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안 됩니다. 지방공사는 한국 땡땡 공사가 할 수 있는 일들 못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까지 1번부터 4번까지가 공공부분의 시행자입니다. 공공부분의 시행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민간 부분의 시행자인데 5번에 토지 소유자 미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저 끝에 어디 가로 안에 보면은 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조합입니다. 조합. 도시개발 조합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조합이라는 글자를 못 찾고 있습니까? 거의 맨 마지막 줄에서도 있을 텐데. 맨 마지막 줄에 이하 조합이라 한다 나오죠? 그 다음에 7번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입니다. 자, 수도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수도권을 관리하는 다른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그 7번에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법으로 따로 관리합니다. 수도권은. 자,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책에 가끔씩 등장하니까 소개만 해드립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을 크게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두 번째는 성장 관리 권역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자연 보전 권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을 요렇게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뭐 이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과밀억제 권역은 어딘지 아시겠죠? 수도권 중에서 사람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데입니까?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성장관리 권역은 수도권의 신도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앞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전 권역이라는 건 수도권이지만 여기 절대 개발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자연보전 권역. 요렇게 크게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하는데 7번에 보시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에서 빽빽한 곳이죠. 여기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답니다. 착합니까? 착하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공장 같은 것도 이전해야 되고 근로자들이 사는 기숙사 같은 거 설치해야겠죠.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까 좀 나가라고 하는 거죠. 나가라고. 그래서 이 5번, 6번, 7번 여기가 민간 시행자입니다. 민간 시행자. 그 다음에 8번 이하에 있죠. 8번 이하. 걔네들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충 말한다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 그 말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8번 이하는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약된 게 거기 197페이지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외워버리면은 공공기관이 뭔지 정부 출연기관이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앞에 거에 공공기관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정부 출연기관에 어떤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랑 지방공사가 다르다는 거, 다른 거라는 거. 그래서 공공부분의 시행자에는 첫 번째 국가지자체, 두 번째는 공공기관, 세 번째는 정부 출연기관, 네 번째는 지방공사. 여기까지가 공공시행자. 그 다음 민간 시행자는 첫 번째 토지 소유자, 두 번째 조합, 세 번째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런 사람들이 민간 부분의 시행자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하나만. 거기 196페이지의 맨 밑에 12번 보입니까? 12번?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 출자 법인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1부터 11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라고 돼 있죠. 자, 같이 출자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공공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즉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요 개발법 말고 다른 법에도 나오는 말인데,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경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러면 이거 공공입니다. 공공이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건 성격을 공공으로 봅니다.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창 대장동 시끌시끌할 때 화천대유의 지분 구조가 나옵니다. 거기 화천대유의 지분 구조가 나오는데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50% 플러스 한 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사겠죠? 지방공사가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을 할 때 공공으로서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50% 플러스 한 주라는 게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공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동출자법인이라고 합니다. 공동출자법인. 이런 말은 개발법 말고 다른 법에도 몇 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경우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아 이거 공공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그래서 공공 부분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민간 부분에는 토지 소유자, 조합,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조합. 최근에는 출제 비중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뭐 매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은. 그래서 나머지 암기 사항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 어딜 볼 거냐면 202페이지 202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번에 도시개발조합이라고 나오죠? 이번에 202페이지 그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죠.